안녕하세요. 사장동 골목대장 안실장입니다. 오늘 저와 둘러보실 곳은 바로 동작구 최대역 사당 15구역입니다. 사당동까지 굳이 발품파로 안 오셔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임장 완벽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공문 한번 보시죠. 사당 15구역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인데요. 권리산정 기준일 2025년 7월 30일입니다. 이 날짜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2025년 7월 30일 이후에 지분을 쪼갠 신축 빌라 또는 단독주택을 무턱대고 사시면은 나중에 새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고 쫓겨나는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이번에 띄워드린 두 번째 공문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사당 15구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파는 건 자유롭지만 매수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거주 2년이라는 의무라는 아주 깐깐한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투자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깐깐한 구제 덕분에 묻지마 투기꾼들은 빠지고 진짜 가치를 아는 분들만 진입할 수 있는 거품없는 안전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까다로운 실거주 2년 요건을 어떻게 맞출지,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구청의 허가가 한 번에 나올지,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한 매입을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재개발 투자는 유연성이 생명인데요.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순간 기나긴 의무임대 간에 발이 묶이고 임대료 인상 제한까지 깐깐하게 걸립니다. 나중에 피를 받고 팔아야 할 타이밍이 나왔을 때 이 임대사업자 조건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낭패를 경우를 현장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 심사가 까다로운데 임대사업자까지 껴버리면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고객님의 작은 스텝이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훗날 출구 연락까지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식으로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저는 항상 손님들 오시면 이런 말씀 드려요. 잘 사고 잘 팔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개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골머리 써보면서 기다리는 매물보다 천천히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매물들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청하시면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바로 사당 15구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서 문의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다세대 빌라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사당동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죠. 대지권 면적, 즉 대지 지분이 3.19평, 3.27평 아주 작죠. 그런데 매매가는 5억 4천, 5억 5천을 찍었습니다. 이거를 대지 단가로 환산하면 무려 평당 1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 지분 3평짜리 빌라가 평당 1억 6천에 거래되고 있는 게 지금 사당 15구역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최근에 실거래가 된 매물을 유심히 지켜보면은 평당가는 비싸지만 총 매매가가 저렴해서 투자 손님들이 많이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드릴 매물은 15구역에서 그래도 방 3개 나오면서 입주할 매물들인데요. 요거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시세 한번 보여드리며 설명드릴게요. 지금 사당 15구역 안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짜리들은요. 현재 매매가가 10억 3천만 원부터 13억 8천 선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지 지분도 13평 가까이 넉넉하게 깔려 있고 토지거래 허가 요건 채우면서 실거주하기 크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매물들이에요. 하지만 이 매물들 보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안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건물들의 중공연도입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꽤 오래된 고급 빌라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주차가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도배나 장판, 화장실 같은 내부 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겪어야 할 일종의 훈장 같은 거니까 요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낡은 빌라를 보실 때는 조금 수리해서 살만한 집인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고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사랑부동산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화면에 띄워드린 주택 실거래가 표를 한번 보시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사당 15구역에서 거래된 단독주택 실거래 내역입니다. 가장 아래 2월에 거래된 16억 2천만 원짜리부터 3월과 4월에 거래된 15억 2천만 원짜리 물건들까지 시세가 아주 묵직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단가, 즉 평당가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우량 매물들의 평당가는 대략 4,500에서 5천만 원 선입니다. 아까 빌라 실거래를 보셨을 때 대지집은 3평짜리는 평당 얼마였죠? 무려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빌라 총액이 싸니까 무조건 투자금이 적게 든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토지 평당가 따져보시면 오히려 주택이 빌라 3분의 1 수준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지분이 좀 크고 살만한 3룸 빌라들 아까 네이버 호가 보듯이 10억에서 14억 8천까지 확인을 하셨죠. 단독주택 실거래가 15억 선에서 16억 선을 감안하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투자금 덩치는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려야 할 타겟은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기왕 10억 이상 묵직한 자금을 움직일 거면 훗날 조합원 분양 때 83 국민평형 기본으로 깔고 조건에 따라 아파트 두 채를 거머쥘 수 있는 1플러스까지 당당하게 노려볼 수 있는 덩치 큰 단독주택으로 방을 트시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덩치가 너무 크다고 아무 주택이나 덜컥 계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집이 도로를 똑바로 물고 있는지, 위반 건축물 같은 숨은 폭탄이 없는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깐깐한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한 번에 패스할 수 있는 집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당 15호에 남아있는 제대로 된 알짜 주택 매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덩치가 큰 만큼 초기 투자금이 꽤 무겁게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재개발 끝날 때까지 그냥 땅에 묻어둬야 하나? 이렇게 한숨부터 쉬시는 고객님도 계신데, 하지만 이 무거운 투자금 뒤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빵빵한 월세 수익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이 우량주택들은 단순히 낡은 빈집이 아니에요. 방 개수도 많고 공간이 넓어서 현재 세입자로부터 매달 상당한 금액의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는 수익형 매물들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긴 싸움인데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은행 이자를 방어도 남을 만한 쏠쏠한 월세가 매달 나온다는 건 투자자가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있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단순히 큰 돈을 기약 없이 묻어두는 게 아니라 매달 든든하게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아주 느긋하고 여유롭게 하이엔드 대단지 입주권을 기다릴 수 있는 완벽한 구조. 이게 바로 지금 사당 15구역에 남아있는 덩치 큰 주택 매물들의 진짜 가치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주 솔직하고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당 15구역 현장에는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 수익 투자형 매물들은 이미 발빠른 분들이 다 쓸어가셔서 현장에는 거의 다 소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적은 금액으로 하나 잡고 싶어요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근데 양심상 억지로 추천드릴 만한 물건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묵직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재개발이 완성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든든한 월세 수익을 누리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주택 매물들이 그 어떤 투자처보다도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가장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타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당 15구역의 진짜 현장 시세부터 우리가 타겟을 삼아야 할 매물까지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사당동 현장 바닥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브리핑하는 건 15년 차인데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사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 첫 영상이 조금이라 어색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그럽고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떠도는 뚱그러는 소리 말고 앞으로 안 실장이 발로 뛰어가며 확인한 가장 생생하고 돈이 되는 진짜 정보만 꽉꽉 채워서 찾아오겠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긴 호흡으로 가는 마라톤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든든한 월세로 버티림을 챙기면서 훗날 하이엔드 대단지의 입주권까지 가장 안전하게 거머쥘 수 있는 진짜 우량주. 저희 사랑부동산으로 오시면 소중한 투자금에 딱 맞는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사당 15구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 사당동 골목대장 안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장마철에도 힘없이 달리는 사당동 현장바온 친절한 안실장입니다. 이렇게 빗줄기가 굵어지는 날씨에는 직접 구역 임장 다니기 참 쉽지 않으시죠? 제가 사당동에서 15년 넘게 현장을 누비다 보니 이런 날씨에는 밟음 파는 게 얼마나 구린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이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쾌적하게 사당 21구역의 최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짜배기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사당 21구역 최근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현장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방금만 따끈따끈하게 정리한 원 최근 실거래가 흐름부터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신축급 매물의 특징까지 한눈에 쏙 들어오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보이는 지도 한번 보십시오. 사당 21구역의 위치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당 21구역은 4호선과 7호선 그리고 2호선과 4호선 이수역 사당역 사이에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역과 아주 인접한 W석권 입지라 벌써부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미래가치 눈독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최근 실거래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거래된 내역들은 저희가 평당가로 쏙쏙 꼽아 보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대지지분당 평당가입니다. 대지지분이 약 5.6평에서 6평 정도로 큰 매물들은 평당 1억 2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6억 후반대에서 7억 초반대죠. 반면에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인기 높은 3.1평짜리 소형 지분 매물들은 평당가 1억 4,800만 원 선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재개발 구역 특성상 몸집이 가벼운 소형 매물들의 프리미엄이 더 강하게 붙는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려볼까요? 지금 바로 매수하실 수 있는 실제 매물과 비교해 보실 차례입니다. 화면 보시죠. 사당 21구역 내에 선별한 따끈따끈한 신축 빌라 매물 정보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알기 쉽게 정리해 왔습니다. 이 두 매물은 모두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요. 준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이 구역 내에서 정말 귀한 신축 소형 투룸 매물 빌라입니다. 둘 다 동양배치의 방 2개 구조는 동일하지만 층수와 면적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은 중층에 위치해 있고 매매가는 8억 6,200만 원, 전용은 28제곱미터, 공급은 38제곱미터고요. 컴팩트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두 번째 매물은 5층 중 4층인 고층 매물로 8억 9,03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은 8억 6,200만 원짜리 매물에 비해 1제곱미터가 더 크고요.
무엇보다 탑층이라는 고층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중층 매물보다 약 2,800만 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8억 중반대 호가와 앞서 짚어드린 시가가 흐름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요. 이 시가가 가격과 현재 호가 사이의 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야말로 성공적인 투자 타임을 잡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매물 가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셨다면 이게 재개발 투자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권리 산정 기준일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자료는 서울시도 고시문입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사당 21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5년 12월 11일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날짜가 재개발 투자에서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당하고 쫓겨나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커트라인입니다. 만약 2025년 12월 11일 이후 지어진 신축을 빌라를 매수하거나 이 날짜 이후에 지분이 쪼개진 물건을 잘못 거래하시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해드린 매물들은 중고 5년차로 이 권리산정을 기준일 2025년 12월 이전에 이미 건축과 등기를 모두 완료된 아주 안전한 매물들입니다. 서당 21구역 진입을 노리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기준일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매물들만 선별해서 접근하셔야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권리 산정의 기준만큼이나 중요한 규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시문을 보시면 사당 21구역, 즉 사당동 1026-10번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빨간색 박스의 지정 기간을 보시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역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실거주 목적에만 구청의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를 쓰고 미리 사두는 갭 투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장 실거주가 힘든 분들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예외적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예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당 15구역 브리핑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내고 진입하는 거 별로 추천 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21구역 안에선 이 방법을 추천드리냐면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사업의 진행 단계와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사당 21구역은 이제 막 시통통합 후보지로 지정된 그야말로 재개발 사업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곳인데요.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유지하는 기간이 발생하죠. 사당 21구역은 사업 극초기인 만큼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각종 인가를 거쳐 새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까지 사업 타임라인이 이 임대사업자 의무 유지기간과 충분히 맞물려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의무 임대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재개발 진행 속도상 타이밍은 아주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 실거주하기 힘들지만 사당 21구역 미래 가치에 미리 탑승하고 싶은 분들은 사당 15구역대와 달리 이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 전략이 아주 훌륭한 맞춤형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사당 21구역 내 일부 부지 재척 가능성과 관련한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사랑부동산으로도 지난 한 주간 정말 끊임없이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진입을 완료한 매수자분들 그리고 투자 타이밍을 신중하게 재고 계셨던 대기분들 모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재개발 현장의 흐름을 겪어오면서 확인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성통합 기획 같은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의 동의일이나 노후도 조건에 따른 구역계 조정과 재청론이 사실은 반드시 거쳐가는 일종의 통과 의뢰와 같다는 점입니다. 이미 매수를 마치는 손님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섣부른 불안감이 식사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하신 물건의 정확한 입지를 냉정하게 재점검해 보시고요. 내 물건이 재측 가능성이 거론되는 외곽 경계 부분인지 아니면 구역계가 어떻게 변동되든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심 분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한 매수를 준비 중이신 대기 손님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완벽한 옥석가리 계획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대쪽 이슈로 시장이 어수선할 때 사업성이나 입지면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역이 중심부로 가장 실한 매물들만 선별하여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노이즈가 걷히고 구역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 이 안전한 매물들의 가치는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소문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민감하고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정확한 팩트체크와 철저한 권리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지도 한번 보시죠. 저희 사랑부동산은 사당 21구역 들어가는 바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전체 흐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길목입니다. 이번 개척 이슈와 관련해서 내 매물이 안전한지 혹은 지금 어떤 매물을 선별해야 하는지 답답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가장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리스크 없는 투자의 길러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당동 재개발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는 현장 전문가 사랑부동산 안 실장입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나니 이제는 바깥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왔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모두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 잘하고 계시죠? 날씨는 정말 덥긴 하지만 요즘 우리 사당동 재개발 시장의 열기는 이 찜통 더위조차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뜨겁습니다. 최근까지 여러분들의 시선이 사당 15구역이나 21구역 신속통합계획 쪽에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들이 다 그쪽만 바라보고 있을 때 진짜 발빠르고 예리한 고수분들은 이미 조용히 이곳을 선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15구역, 21구역이 진입 타임을 아깝게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재개발 구역에 탑승하고 싶은데 초기 투자금이 빡빡해서 망설이신다면 오늘 제 영상을 무조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곳은 바로 통합심리를 통과한 사당 15구역의 강력한 후광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곳 사당동 449번지대 SH 모아타운입니다. 사당동에서만 15년 구역구역 골목골목 변전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안 실장이 오늘 특별히 지도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화면에 띄워드린 표를 한번 보시죠.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월가 원문 자료입니다. 당당하게 연번 1번에 우리 동작구 사당동 449 일대가 신규로 조건부 선정이 딱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구역 면적만 해도 6826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일반 모아타운이랑 이번에 사당동 449번지에 지정된 SH 공공참여 모아타운이 뭐가 다르길래 안 실장이 이렇게 치밀뜨기며 강조하는 걸까?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가장 확실한 차이점 딱 4가지만 깔끔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든든한 방패막이 압도적인 안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일반적인 민간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의 가장 큰 고질병은 뭘까요? 바로 조합원들의 갈등 그리고 시공사와의 마찰입니다. 이거 한 번에 터지면 사업이 몇 년씩 올스톱 되기도 하죠. 하지만 S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자금과 행정을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이즈가 싹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제로에 가깝게 뼈대를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의 시간 싸움입니다. 폭발적인 사업도가 있는 SH는요, 일반 모아타운과도 달리 원래 정비사업치고 빠른 편이긴 하지만 여기에 SH가 붙었다. 그러면 터보 엔진을 다는 격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행정전을 받기 때문에 통합심이나 각종 절차가 일반 민간 방식보다 훨씬 매끄럽고 빠르게 패스됩니다. 시간 단축이 우리 투자들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본맥 경화 해결입니다. 든든한 자금 조달과 혜택인데요. 요즘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PF 대출이 막히고 금리도 무섭습니다. 일반 모아타운 구역들은 시공자 선정부터 자금 조달까지 정말 험난한 가시밭을 걷고 있는데요. 그런데 SH 참여 모아타운은 공공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훨씬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으로 땡겨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까지 챙길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확 줄어드는 엄청난 메리트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는 원주민을 위한 맞춤형 이주 대책입니다.
재개발 붐이 불면 원주민들이 갈 곳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SH는 공기업답게 이주비 지원이나 임시거주지 마련 같은 이주 대책을 훨씬 더 현실적이고 탄탄하게 보장해줍니다. 동의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나서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공문 하나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4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화면 보시면 제목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표를 보시면 우리 동작구 사당동 449 번지가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기사만 보시거나 초보 투자분들은 여기에서 헉하십니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목표했으니 무조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분들은 이제 완전히 막힌 거네 하면서 지레짐작하고 아까운 기회를 걷어차 버리시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화면 상단에 제가 빨간색 네모박 쳐둔 곳을 아주 자세히 보십시오. 지정 범위라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지목도로 한정입니다. 이게 현장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이 구역 안에 있는 일반 주택,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하시려는 빌라나 다세대, 단독주택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도로나 조봉들 같은 땅을 의미 없이 잘게 쪼개서 지분만 파는 이른바 꼼수투기가 맞겠다는 서울시의 예리한 핀셋 규제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사당동 449 번지 모아타운은 당장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투자 가능한 알짜 구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사당동 449 번지 일대 골목을 돌면서 느끼고 실제로 임장 오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얕은 언덕배기들이 꽤 있고 여기서 걸어오기까지는 솔직히 땀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치명적인 단점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서 내려오는 하얀색 버스 보이시죠? 제가 오늘 449 현장 분위기를 담으려고 촬영하다가 운 좋게 딱 마주쳐가지고 바로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서당동 현장 임장 직접 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일대 입지가 인프라는 기가 막힌데 약간 언덕배기들이 있어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걸어다니기 조금 숨살 때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싹 돼서 아파트 단지가 평탄화되기 전까지는 교통이 좀 불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지나간 바로 우리 동작구 명물 동작콜버스가 그 단점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동작콜버스는 정해진 뻔한 노선만 도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만 하시면 노선 없는 우리 동네 골목까지 알아서 찾아오는 똑똑한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넉넉하게 운행하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아주 든든하고요. 11인승 솔라치 차량이라 넓고 쾌적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옆에 있는 노선들을 자세히 보세요.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운행범위 안에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게 바로 골목 깊숙한 곳에 만들어둔 가상 정류장들입니다. 사당 다동 주민센터나 남성중학교처럼 기존 마을버스가 닿기 힘든 언덕배기 주거지 안쪽까지 정류장들이 촘촘하게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타시면 지하철역까지 다이렉트로 시원하게 싸줍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왜 중요한 걸까요? 재개발 투자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사업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 구하기 힘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인데요. 사당동 449 번지 일대는 이 동작콜버스 덕분에 언덕지형이라는 핸디캡이 싹 사라져 현재 상태로도 세입자들의 실거주 만족도를 굉장히 높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전세 방어가 탄탄하게 된다는 건 우리 투자들의 실투자금이 그만큼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우리 사당동 449 번지 일대 실거래가가 어떻게 찍혔는지 제가 보기 쉽게 표로 싹 정리해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재개발 투자하실 때는 단순히 매매가만 보시면 하수입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봐야 할 건 맨 끝에 있는 대지 평당가입니다. 재개발은 결국 건물값이 아니라 땅값을 사는 거니까요. 표 맨 위를 한번 보세요. 올해 2024년에 지어진 신축 어반팰리스입니다. 대지 지분이 6평 정도도 안 되는데 매매가가 6억 7천입니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무려 1억 2천만 원입니다. 정말 비싸게 팔렸죠. 아무리 모아타운 호재가 확실해도 신축 프리미엄이 잔뜩 들어가 있어 초기 투자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92년식, 94년식 구축 빌라를 한번 보세요. 대지 지분이 8평, 24평씩 넉넉한데도 평당가가 3,400만원, 3,600만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축 평당가의 3분의 1 수준이죠. 물론 신축은 전세 맞추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은 투자금으로
갭 투자를 해서 향후 아파트 입주권까지 바라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은 바로 이 평당가 3천만 원대의 가성비 좋은 구축 매물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동작골 버스 같은 인프라 덕분에 전세 방어까지 잘 되는 알짜배기를 쏙쏙 골라내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자, 앞서 최근 실거래가 흐름을 싹 훑어보셨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구역에 어떤 매물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검색해 보시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현재 올라와 있는 실제 매물들을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싹 정리해서 구역 내 대형 지분, 구축, 신축구 빌라의 현지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바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대지 지분이 30평대인 초대형 물건의 시세입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는 현대 빌라를 보시면 대지 지분이 무려 32.9평에 달합니다. 현재 이런 큼직한 물건들은 사당동 일대에서 매매가가 15%에서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싸다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입지 좋은 사당동 한복판에 땅 33평을 통째로 사두시는 거라서 초기 자금 여력이 되시고 향후 감정평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묵직한 가치 투자용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물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10평대 구축빌라 시세입니다. 가운데 인코빌라가 딱 표준적인 예시인데요. 대지 지분이 12평대이고요. 80년대 후반 구축빌라들이고 매매가는 현재 5억 5천 선에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처럼 보증금 9천에 월세 30이 껴있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당장 투자금은 4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모아타운 구역 내 똘똘한 지분 12평을 내 이름으로 등기칠 수 있고요. 소액 갭 투자로 진입하기 가장 좋은 평균적인 시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식이 짧은 신축구 빌라 시세입니다. 우측의 던하우스처럼 2016년식 이후 신축권 물건들은 대지 지분이 5.6편 정도로 작게 빠져 있어도 매매가 6억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신축이라 전세 맞추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약간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당동 449번지 모아타운에 대한 모든 것 팩트만 꼭꼭 눌러담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모쪼록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꼭 제 개인적인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라는 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보시다시피 아직 조회수도 낮고 영상 편집이나 말솜씨도 참 많이 서투르고 부족합니다. 화려한 다른 채널에 비하면 참 투박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이 투박한 영상을 보시고 저희 부동산으로 직접 전화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따뜻한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먼저 연락까지 주시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독자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벅차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사랑부동산은 사당동 한 자리에서 뚝심 있게 자리를 지켜내며 준비해 왔습니다. 화려한 말로 포장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당장 계약에 급급해 고객님의 눈을 가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 언제나 진심을 다해 가장 솔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팩트 브리핑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또 믿고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여러분들께 진짜 돈이 되는 알짜 정보, 정확한 매물들만 쏙쏙 골라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매물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제 가족일처럼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부동산 친절한 안 실장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당동 현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사랑부동산 친절한 안 실장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도 내내 비 소식이 있네요. 날도 습한데 비까지 계속 쏟아진다고 하니 다들 댁에 비 피해 없도록 단돌이 잘 하셔야겠습니다. 우산도 꼭 챙겨 다니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탁합니다. 요즘 사당동 개발 이슈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문의가 정말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내내 쉴틈없이 브리핑을 강행했더니 기어이 목이 살짝 가버렸습니다.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이 쉴 정도로 지금 사당동 현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증거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신 목소리를 무릅쓰고 준비한 주제는 바로 최근 핫한 키워드
민도복, 즉 민간 도심 복합 사업입니다. 현재 지도상으로는 가칭, 사당동, 419 일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아주 솔직하고 투명하게 먼저 팩트체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직 구역 지정 확정된 곳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자, 여기 없고 새로 짓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가칭 단계, 즉 뼈대를 잡고 준비하는 극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확정된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 일대 5평, 6평짜리 조그만 소형 원룸들이 나오는 족족 계약이 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확정도 안 된 곳에 발빠른 분들은 왜 이렇게 돈을 밀어넣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완전히 구역 지정이 떨어지고 도면도 나오고 조감도 번쩍번쩍하게 걸리고 나면 그때는 이미 소액으로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가격이 저 멀리 가 있죠. 그래서 진짜 고수분들은 사당역, 이수역이라는 이 압도적인 초역세권 있지만 딱 하나 믿고 프리미엄이 가장 가벼울 때 소액으로 던질 수 있는 5평 원룸부터 싹쓸이 선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설령 사업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당동 역세권이라는 입지 자체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가칭 사당동 419 일대 어디에 붙어 있길래 고수분들이 먼저 움직이는지 화면에 보이시는 저 파란색 테두리 구역, 저기가 바로 지금 민도북으로 추진 중인 가칭 419 번지 일대입니다. 지도를 딱 한 번만 유심히 봐주세요.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아래쪽으로는 강남과 직결된 핵심 도로망인 남부순환로를 쫙 끼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수역으로 올라가는 동작대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 나오면 2호선, 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이 코앞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 노선 2개, 그것도 가장 핵심인 2호선과 4호선이 실제로 교차하고요. 경기도 남부권 광역버스들의 전부 집결하는 이런 초역세권 입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게다가 사당역은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라는 굵직한 장기 호재까지 품고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지하철역 하나가 있는 동네가 아니라 서울 남부권과 강남을 잇는 거대한 교통의 심장인 셈이죠. 투자자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입지적 잠재력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조감도가 나오고 구역 지정이 돼서 프리미엄이 수억씩 붙기 전에 지금 가장 가벼운 5평짜리 소형 원룸에 발을 담가두는 겁니다. 자, 화면에 띄워드린 이 3가지 장점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왜 요즘 사당동 419번지 일대에서 매물이 마르고 계약이 빵빵 터지는지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압도적인 메리트죠. 바로 용적률 최대 700% 파격 적용입니다. 원래 낡은 빌라촌이던 자리에 종상향 혜택을 주고 거기에 법정 상한선인 140% 인센티브까지 꽉꽉 채워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20층 지을 땅에 30층, 40층, 초고층 랜드마크를 올릴 수 있게 해주는 마법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 당연히 일반 분양 물량들이 쏟아지겠죠. 일반 분양이 늘어나면 우리 토지주분들, 조합원분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성이 그야말로 극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속도의 혁신, 통합 심의 패스트트랙입니다. 제가 이 사당동 바닥에 15년을 뛰면서 기존 재개발 현장들의 인허가 때문에 얼마나 지지분하게 시간 끌며 고생하는지를 수없이 봤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통과하면 교통심의 받아야지, 끝나면 또 건축심의 받아야지, 이러다가 세월이 나가고 대출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민도북은 이 복잡한 심의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한 방에 처리해줍니다.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니까 빠른 착공이 가능해지고 버려지는 금융비용을 싹 다 아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대형 신탁사와 리츠가 주도하는 안정성입니다. 이거 예전처럼 공공주도라서 내 재산권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자금력 빵빵하고 전문성 확실한 대형 신탁사나 리츠 같은 민간기관이
이 토지주분들과 손을 잡고 사업을 굴립니다. 투명하게 사업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재개발 현장들처럼 디데이가 생겨서 조합장 회의만에 만에 매일 싸우다가 사업을 멈추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망의 심장인 사당동 초역세권 입지에 700%짜리 용적률 폭탄에 빠른 사업 속도, 그리고 대형 신탁사의 든든함까지 붙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이 확정되기 전에 왜 선점을 서두른지는 이제 감이 딱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 안 실장만이 해드릴 수 있는 진짜 팩트 체크, 도대체 지금 이 가칭, 사당동, 419 일대에 어떤 물건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물건들을 잡아야 하는지 실전 요건들을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매일 사당동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직접 보고 걷은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만 꽉꽉 눌러 담아 우리 구독자님들의 피 같은 돈을 지켜드릴 핵심 요건 3가지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 자산과 직결되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일명 물딱지 주의보입니다. 권리 산정일 기준일과 현금 정산 리스크인데요. 지금 용적률이 700%라는 달콤한 말만 듣고 이 동네에서 어디 싸게 나온 신축 빌라 없나 무작정 묻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민간 도시 복합 사업은 투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걸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지분을 쪼개거나 새로 지어진 신축 건물, 일명 신축 쪼개기 매물을 덜컥 잘못 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번듯한 새아파트 입주권을 구경도 못하고 시세보다 한참 싼 감정가로 현금 청산 당해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샀는데 길바닥에 나앉이는 물딱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허가일과 보존등기일, 그리고 향후 지정될 기준일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안전한 매물로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냉정한 팩트. 역세권 500m 물리적 허들입니다. 이 사업 노후화됐다고 아무 동네나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주거 중심형이든 성장 거점형이든 법적으로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라는 아주 깐깐한 물리적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가칭 사당동 419 일대라고 해서 저희가 선을 그려놓긴 했지만 나중에 공식적으로 구역 확정 절차를 거칠 때 이 500m 반경을 턱걸이로 벗어나는 외곽 매물들은 구역에서 쏙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동네 다 같이 개발될 건데 뭐 하면서 구역 경계선 밖에 애매한 물건에 묻지마 프리미엄을 주시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내 물건까지 실제 거리를 자료된 듯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필수입니다. 세 번째, 빛 좋은 개살구, 공공기여와 분담금의 숨은 함정입니다. 아까 제가 용적률 700%를 받아서 사업성이 극대화된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혜택을 받는 만큼 늘어난 용적률의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이나 공원, 도로 같은 기반시설로 시에 내놔야 합니다. 이걸 공공기여 또는 기부 체납이라고 하죠. 만약 애초에 입지가 떨어져서 일반 분양을 비싸게 못 때리는 동네라면 공공기여로 떼어주고 치솟는 공사비를 다 빼고 나면 정작 우리 토지주주 분들이 내야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입지입니다. 사당동처럼 대기 수요가 탄탄하고 고분양가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초역세권의 옥석을 가려내야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인도복 타이틀을 달았다고 다 돈 버는 거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면 큰일 나겠구나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 되는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사당동 현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제가 영상 초반에 5평짜리 조그만 소형 원룸들이 나오는 족교 계약이 터지고 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딱 2가지입니다. 가벼운 투자금과 압도적인 임대 수요에 있습니다.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고수분들은 덩치는 크고 무거운 물건을 안 찾습니다. 전세를 끼고
실제화 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정말 가벼운 소형 원룸 위주로 싹 쓸어 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금이 적게 묶어야 리스크가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당동이라는 입지의 진짜 위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당역과 이수역 초역세권입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대학생 임대 수요가 360일 넘쳐나는 곳입니다. 방이 없어서 못 구하는 동네라는 거 부동산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설령 민도복 사업 진행이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공실 걱정 없이 전세나 월세 한두 바퀴는 아주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하방 경직성, 즉 내 돈을 까먹을 위험이 아주 적고 안전하게 묻어둘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장 분위기 가감없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매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해드린 물건 오늘 아침에 손님이 계약하시겠다고 연락 주시면 이미 주인이 물건을 쏙 거둬들이거나 하루아침에 호가를 올려버리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정확성과 스피드입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무작정 싼 거, 요건에 안 맞는 거 덜컥 잡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물딱지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까 강조했던 권리사진정일 기준일 노후도 500m 방건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면서도 나중에 전세까지 쑥쑥 잘 빠지는 안전하고 똘똘한 매물들 지금 바로 선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으셨을 겁니다. 안 실장, 그래서 내 피 같은 현금은 얼마로 시작할 수 있고 매물은 어떻게 골라야 합니까? 제가 현장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상담해 드릴 때 가장 강조하는 자금대별 실전 접근 가이드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투자금 2억대 안팎의 가벼운 소형 갭 투자입니다. 지금 사당동 419 일대에서 가장 기한신문 대접받고 있는 5평, 6평 소형 원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매가 자체도 가볍지만 강남 직주검조 수요 덕분에 전세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현금 부담을 극도로 줄이면서 향후 민도복 추진에 따른 개발 프리미엄을 통째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알짜배기 가성비 투자 코스입니다. 두 번째는 실투자금 4, 5억대의 투룸 및 지분 큰 다세대 매물입니다.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으시거나 향후 아파트 신청 시 더 유리한 권리가액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구간입니다. 이런 매물들은 향후 감정평가나 권리 산정에서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기 전에 도로 조건이나 구역 편입 안정성을 몇 배는 더 까다롭게 검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돌아다니는 뻔한 매물 정보만 보고 덜컥 계약금 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께는 제가 항상 책상 위에서 사당동 구역 지도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내장, 공동주택 공시가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펼쳐놓고 3단계 안전 검증을 거쳐드립니다. 첫 번째는 권리 산정 기준일 안전성입니다. 건축허가일이나 등기일을 제조하여 현금 청산 리스크가 단 1%라도 있는지, 두 번째는 역세권에서 500m의 실제 거리, 지도상 턱거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구역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봐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안 실장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임대 세팅 평가입니다. 만기 시 공실 없이 전세나 월세를 바로 이어받을 수 있는 탄탄한 입지인지, 그리고 임대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어 있는지 이런 권리 분석은 제가 사당동에서 가장 자신 있는 파트입니다. 이 세 가지 필터링을 완벽하게 통과한 옥석 중에 옥석 매물들만 핀셋으로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사당동 민도복 사업의 핵심 요건과 자금대별 투자 전략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내 상황에 딱 맞는 똘똘한 매물 하나 잡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돈이 되는 에이스 매물, 서류 검증까지 완벽하게 끝난 안전한 물건들은 유튜브 화면을 통해 공개하는 순간 이내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 사랑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화면 밖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완벽한 서류 검증과 맞춤형 브리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저 안 실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 찾은 돈이 되는 진짜 알짜 부동산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부동산 친절한 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친절한 안 실장입니다. 오늘은 사당동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7월 한 달간의 최신 실거래가 흐름과 토지거래 허가 진행 현황인데요. 오늘은 제가 알기 쉽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 핵심 구역은 총 4곳입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당 15구역과 사당 21구역, 최근 SH 지정으로 확정된 모아타운, 그리고 사당동 민간도시복합 사업으로 이 구역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완료되면서 실거래가 시스템의 반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구역별로 현재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어디를 주목하셔야 하는지 팩트와 데이터로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사당동 투자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사당 15구역과 사당 21구역에 실거래가 데이터는 아예 없습니다. 거래가 멈췄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게 바로 현장에 있는 저만 아는 진짜 정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완료 내역인데요. 먼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사당 21구역의 사당동 1034번지가 7월 20일에 주거용으로 딱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사당동 1035번지 역시 주택임대 사업용으로 허가가 났고요. 같은 날 사당동 419번지도 사업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모든 대상 토지가 계약을 마치고 잔금 지급을 거쳐서 조만간 국토부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실거래가로 등장할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며칠 뒤에 뜰 뉴스를 미리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사당 15구역의 토지거래 허가 내역부터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당동 419번지와 사당동 1035번지가 허가 내역 보시고 눈치 빠르신 분들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매수 목적이 단순한 실거주가 아닙니다. 사당동 419번지는 사업용, 사당동 1035번지는 주택임대사업 토지로 허가를 받았죠. 이게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당 15구역은 현재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구역 지정을 통과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핵심 구역에 일반 매수자가 아닌 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큰 자본이 선제적으로 들어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만큼 15구역의 향후 미래와 폭발적인 사업성을 현장과 시장에서 이미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확실한 방증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창에는 기록 없음으로 조용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이렇게 발빠른 스마트 투자자들이 확실한 지분을 앞다투어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바로 사당동 4.1번지 일대, 여러분들이 흔히 민도북이라 부르는 구역입니다. 여기에서 팩트체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민도북 즉 민간도심복합 사업이라는 이름은 아직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 가칭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편의상 부르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는 뜻이죠. 하지만 가격은 어떨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아직 가칭으로 불리는 초기 단계에 불구하고 7월 실거래가 흐름이 아주 매섭습니다. 다세대 주택 위주로 거래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먼저 7월 17일에 거래를 보실까요? 전용 10.47평, 상대적으로 평수가 좀 있는 다세대가 5억 6,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지분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7,477만원 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바로 소형 평수들입니다. 같은 17일에 거래된 전용 5.1평 소형 매물은 총액 3억 4,700만원이지만 평당가로 환산하면 딱 1억 원입니다. 더 놀라운 건 14일과 22일의 거래입니다. 전용 6.32 매물들이 각각 4억 5천,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평당 가격이 무려 1억 1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가칭 단계에도 불구하고 사당동 4.1번지 일대의 입지적 가치와 미래 잠재력을 알아본 자금들이 벌써 발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소형 매물들의 평당가는 1억을 훌쩍 넘기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포인트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보신 가칭 민도복 구역의 뜨거운 열기 잘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미 궤도에 올라서 온 곳을 보겠습니다. 최근 SH 지정으로 모아타운 대상지가 되면서 사당동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바로 그곳 SH 모아타운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이곳 역시 7월 초부터 굵직한 거래들이 터져 주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본 민도복 구역보다는 전체적인 매매가 덩치가 확실히 큽니다. 먼저 7월 3일 거래입니다. 사당동 449번지 일대 1992년식 다세대 1층 물건인데요. 전용 면적이 무려 34.82평으로 꽤 넓죠. 대지 지분이 24.08평을 가진 이 매물이 8억 2천에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대지 지분이 평당가로 환산하면 3,405만 원 선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4일 거래도 볼까요? 사당동 446번지에 1996년식의 다세대 1층입니다. 전용은 18.69평이고요. 대지 지분은 10.51평짜리 매물이 5억 3,900에 거래되었습니다. 이건 평당가로 치면 약 5,128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내야 합니다. 아직 구역 지정 전인 민도복 구역은 평당 1억 원을 호가더라도 3, 4억대의 가벼운 소액 투자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요. 여기 SH 모아타운은 다릅니다. 이미 SH 지정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5억에서 8억대가 넘는 무거운 자본들이 안정성과 확실한 미래 가치를 보고 묵직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소액으로 빠르게 선점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을 더 실더라도 지정된 곳에 확실한 것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의 투자금과 성향에 맞춰 이 두 구역의 흐름을 날카롭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당동 투자의 핵심 지표들을 꽉꽉 채워서 전해드렸습니다. 남들은 아직 모르는 사당 15구역과 사당 21구역의 토지거래 허가 실거래 임박 소식부터 소액 투자들로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칭 민도복 419 그리고 묵직하게 확실한 자본이 들어가고 있는 SH 모아타운 사당동 449까지 모두 비교해 드렸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결국 부동산 투자는 남들보다 반박자 빠른 타이밍과 정확한 팩트 데이터 싸움입니다. 내 가용 투자금이 얼마인지, 내 투자 성향이 빠르고 공격적인 방향인지, 아니면 조금 더 무겁더라도 확실한 안정성에 따라 오늘 짚어드린 구역들 중 어디를 선택할지 명확히 전략이 나오실 겁니다. 어떤 구역이 나에게 맞을지, 언제 진입할지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당동 현장을 굳건히 지켜온 저희 사랑부동산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은 고객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현장 브리핑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사당동 현장에서 발라뛴 진짜 돈 되는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당동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 사랑부동산 친절한 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